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정답만을 알려주는 남자도 재미와 설렘을 추구하는 연애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똑같이 연애를 해도 내가 매번 차인다, 상대가 바람핀다처럼 연애 결말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은 결말도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애 중간중간에 분명 시그널이 있었을 거고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만약 이게 어떤 누구를 만나도 자주 되풀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 보는 눈이 없는 남자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여자 보는 눈이 없는 남자의 특징은 콩깍지가 잘 씌인다 인데요. 이 사람들은 일단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상대한테 무조건 긍정 프레임을 씌워서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 그 프레임이 상대에 꼭 맞춰서 제작하는 게 아니라 몇 배나 더 큰 사이즈로 제작해서 씌우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주로 썸이나 연애 초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평범한 것도 특별하게 해석을 해요. 분명 단점이 얼핏 보이고 이런 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도파민과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도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비이성적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 초반에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여자친구를 소개하면 분명 친한 친구들이 너 여자친구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언지를 줄 때가 있지만 본인은 크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자주 경험할 수 있는 게 SNS 같은 데서 이거 누구랑 어디 가서 찍었을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콩깍지 때문에 의심의 촉이 발동되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고 결국 제3자의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얘기를 직접 전해 듣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서야 아차차 하면서 현실을 자각하게 되던가 그때조차도 외면을 하면서 결국 여자친구를 또 한번 믿어보자 이런 식이 되풀이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것도 있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완전 올인해서 상대의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포용하겠다라는 입장이 많은데요. 물론 그 마음이 상대한테도 전해지니까 고맙기도 하고 이런 사람 없다가 될 수도 있지만 좀 끼가 있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남자는 또 이러이러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결과 예측이 쉽기 때문에 콩깍지 씌인 남자는 자신밖에 모르는 남자, 이런 남자는 내 맘대로 컨트롤이 가능한 남자가 되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하고 양다리, 어장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이 남자와의 관계 흐름이 뻔한, 쉽게 말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나는 너밖에 없어 라는 온리 이유로 관계를 확정지음으로써 여자로 하여금 연애에서 느낄 수 있는 설레임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상대 여자도 순정파인 사람을 만난다면 이 콩깍지라는 게 둘 사이에 최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고 문제는 이때 발생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아예 다른 톡톡 튀는 면이 있거나 센 여자 같은 본인과 상반된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나도 콩깍지? 너도 콩깍지로 만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보다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눈에 빨리 들어오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성일 경우에는 질투가 아닌 반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콩깍지가 잘 씌이는 편이다 라고 하면 감정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을 들여서 다각도로 상대를 알아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는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 여자 보는 눈이 없는 남자의 특징은 금사빠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콩깍지랑 이 금사빠랑 좀 비슷하긴 한데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 콩깍지는 어느 한 부분이 마치 그 사람 전체인 양 마냥 다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금사빠는 어느 한 부분이 꽂히면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게 되는, 이게 주로 옷이나 몸매, 목소리처럼 외모를 비중 있게 보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 너야처럼 운명적 만남으로 해석해서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내면적인 코드가 나랑 맞는지도 보고 감성적인 것도 잘 통하는지 살펴보면서 몰랐던 매력에서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에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랑 연결선 자체가 굉장히 약하게 관계가 맺어져요. 만약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비주얼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거나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른 면이 보이게 되면 갑자기 또 확 식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통 환상이 깨졌다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자가 계속 남자를 만날 때 풀 메이크업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쌩얼을 보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으면서 마음이 확 식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 외모 딱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꽂혀가지고 금방 사랑에 빠지는 남자들은 꽤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여자는 이 남자가 또 언제 어떤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감수를 해야 되고, 남자는 이 여자는 이래서 좋고 저 여자는 저래서 좋고처럼 일단 한 가지에만 기준이 맞춰지게 되다 보면 분위기별로 다른 여자들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는 그래도 외모는 절대 포기 못하겠어, 일단 여자는 예뻐야 되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하지만, 또 정작 만났을 때 외모, 감성, 지성 이 세 가지가 모두 걸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진짜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뻐서 좋아했지 하다가도 만나다 보니까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해가지고 또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 이러면 맨날 썸만 타다가 끝나게 되고 제대로 연애가 힘들어집니다. 금사빠 남자랑 사귀는 여자도 이 남자가 내 외모 보고 좋아하네 라는 게 느껴지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잘 안 열리고 남자친구한테만 할 수 있는 감정적 해소의 한계를 느껴요. 이렇게 사람이 가볍다라는 느낌을 주니까 처음에는 나한테 사랑에 빠진 이 남자가 좋긴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선을 그으면서 이 남자하고는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암암리에 갖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나 좋아했듯이 다른 또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언제 가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지내다가 끝내야겠다가 되거든요. 금사빠가 보통 금방 식어버리는 금사식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끼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면 본인이 먼저 선수쳐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사빠이 분들은 본인이 금사빠인 거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에만 꽂히거나 저 사람이 나 좋다 그러면 나도 갑자기 좋아졌어 이렇게 쉽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면서 나랑 다른 점은 뭐고 내가 모르는 면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자 보는 눈이 없는 남자의 특징은 순해 보입니다. 진짜 이분들은 다들 착하고 마음이 여린 경우도 많아서 주변에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고 좋은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보통 끼가 있거나 거짓말을 잘하거나 악녀 기질이 다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것도 역시 사람이 너무 착하고 좋은 면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서 상대의 어두운 면을 간과하기가 쉬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초반에 연애가 시작이 되려면 만만치 않음에서 약간 상대를 제압하는 기선제압에서 승이 돼야지만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시작이 된 연애가 지속이 되려면 편안함 속에서 잔잔한 긴장감을 쭉 가지고 가야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고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혼으로 이어지면 그제서야 비행기가 대기권에 안착한 것처럼 서로에게 안정감을 느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긴장감에서 안정감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바로 결혼이 되는 것처럼 연애에서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텐션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이 순애보적인 남자는 일단 관계가 평온해서 상대가 연애 중이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는, 남자가 나한테 올인하는 게 너무 확실하게 잘 보이니까 당연히 항상 내 옆에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숨 쉬는 것처럼 당연시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연애에서 가장 피크가 20대, 30대처럼 젊은 나이라면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고 더 나은이라는 선택적 옵션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편안함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 알파에 들어있는 재미, 흥미라는 본능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순애보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 정립이 확실하게 돼버리면 과연 이 남자는 나를 얼마만큼 좋아할까?처럼 상대의 마음 크기를 확인하고 싶음에서 기인되는 여자로서 예쁘게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좋은 모습이 아니면 이 남자가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안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처지게 되고 마음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야지 연애 상대로는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데이트할 때 운동화보다는 하이힐을 신게 만드는 설렘 유발하는 남자를 연애에 적합한 상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오감을 더 재밌게 해줄 만한 남자에게 서서히 관심이 기울게 되고, 설사 여자가 악녀가 아닐지라도 마무리가 악녀처럼 되어버리는, 착하고 좋은 남자인 걸 알기 때문에 차마 다른 남자가 더 좋아졌어 라고 말하지 못해서 관계를 끌어서 결국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걸 바람핀다, 어장관리하는 여자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들어가 보면 여자에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정답만을 알려주는 남자도 재미와 설렘을 추구하는 연애
연애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재미와 끼를 키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스위티분들이 한 가지 색보다는 다양한 색을 갖춰서 팔색조와 같은 매력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마이 스위티.